안녕하세요. 재무인사이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천경태 키스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5가지 목적에 따른 주어진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무적으로 가장 큰 목적 중에 5가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거, 그리고 학자금 모으시는 거, 그리고 은퇴자금 만드는 거, 그리고 장기를 위해서 어떤 목적이 됐든 재산을 증식하는 거, 마지막으로는 자녀분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상속. 대표적으로 그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내 집 마련이라든지 큰 지출이 있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되신다면 어디서 무엇을 준다고 해도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은행에 두시는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은행은 내 보관함이죠. 돈을 두고 있으면 내 원금은 보장이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쓸 수 있을 때 빼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, 그게 사실 집이라는 게 좋은 물건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찾아도 오랫동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은행에 반드시 두셔야 되는 자금이고요. 두 번째는 교육자금이죠. 이번에 하버드가 학자금 면제해 주겠다고 본 뉴스도 많은데, 그래도 확실한 거는 학자금의 이 물가 상승률이 웬만한 물가 상승률 보다 최소 이제 2배 정도 높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하시고자 한다면 529, 529 플랜이라고 하죠. 내가 만약 목돈이 있을 때 이거를 아이들의 학자금으로 쓰시겠다라고 하신다면 529 플랜에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, 넣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주마다 다릅니다. 기본적으로는 5년치를 펀딩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1년에 19,000불에서 많게는 94,000까지 가능한, 목돈이 있으시다면 아예 학자금 목적으로 비치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. 그리고 이번에 바뀐 법 중에 하나가, 만약에 학자금으로 안 쓸 경우 35,000불까지는 이거를 자녀분들이 나중에 은퇴 자금으로 쓸 수 있게 그게 전환도 가능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학자금을 위한 돈 활용법은 529을 활용을 하시는 게 적합합니다. 세 번째,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당장이든 가까운 미래에 수입이 필요한 경우 연금이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. 3가지로 그것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안정적인 현금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은행 CD나 머니마켓에서 나오는 이자, 그 이자가 대략 3-4%가 된다 하지만 이 돈은 이자가 나올 때마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텍스에 대한 또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고, 두 번째는 채권이라고 그러죠. 채권도 여러 종류는 있지만 통상 그 페더럴 인컴 텍스가 없기 때문에 세제상이 상당한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반드에서 4% 받는 거하고 은행에서 5%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반드가 유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금 플랜, 우리가 어니티라고 그러죠. 연금을 플랜해서 하면 고정적으로 럼섬을 넣고 평생 개런티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유동적으로 투자에 넣어두고 늘어나는 수익을 뺀다든지 평균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면 필요한 타이밍에 어떤 리퀴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가질 수도 있고, 텍스에 대한 베네핏도 누릴 수 있고, 또 이제 적정한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5번째 목적인 상속이죠. 이것만큼은 우리 이제 자녀분들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경우,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? 상속을 나누는 방법 중에 우선 내가 가진 자산이 쓰다가 남아서 남겨주는 방법도 있지만, 상속할 수 있는 자산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금융상품 중에서 생명보험이라는 이런 툴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팩트 같아요. 상속 변호사님들께서 추천하는 것 중에서는 반드시 개런티 프로덕트이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100살 넘어 120살도 살 수도 있는데 생명보험이 사람 죽기 전에 먼저 죽는 이런 상황이 프로덕트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런티된 퍼머넌트 라이프 중에서도 홀라이프 같은 거, 또는 부부가 같이 들 수 있는 서바이버 홀라이프 같은 이런 플랜을 통해서 500만 불을 내가 자녀에게 상속을 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0밀리언이나 15밀리언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프리미엄 파이낸스라는 방법이 있어요.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0만이나 10밀리언이나 이런 정도의 자산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생명보험료를 내는 거죠. 그런 경우에 사실은 내 자산에 연금이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대체를 하거나, 또는 내가 자산이 많거나 인컴이 스틸 많으면 내 좋은 파이낸셜 크레딧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
생명보험의 프리미엄을 내주고 사망 시에는 큰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재단 형태의 그런 계좌에다가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세금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 그 상속 플랜에 관한 한 아주 멋진 플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상속 쪽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상속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때쯤 되면은 정말 내 자산을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소유권과 내가 가진 권한들을 조금 띄워놓는 방식으로 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누군가에게 원하는 때에 주는 그런 계획을 하시는 게 또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. 목돈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저희가 지금 한 5가지 대표적인 목적을 한번 나눠봤는데요.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소비자로서 사용 가능한 금융기관들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은행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보험회사가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. 은행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지만 이자를 받는 거고요. 보험회사는 약을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있거나 할 때 그걸 좀 메꿔주는 보장성을 제공을 하고요. 그다음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보장이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대신에 장기적으로 갈 때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은행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를 보험회사가 풀 수 없고요. 보험회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또 증권회사가 풀 수가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제 다른 솔루션을 위해서 이런 기관들 찾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게 많이 섞여 있죠. 90년대 이후로 무한경쟁 시대가 돼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은행, 보험, 증권회사로 나뉘면은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좋아? 어떤 좋은 거 있어? 이런 거를 찾으시기 이전에 나한테 맞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증권기관을 나한테 맞게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늘 듣던 말 중에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게 이제 근래에 보면 911 사태라든지 서프라임 같은 이런 상황이나 최근에 있었던 코비드 팬데믹 같은 상황, 예기치 못한 상황에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왔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꾸준하게 기본을 잘 준비한다면 재정적인 이런 타격은 없지 않겠나.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 목돈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필요한 결정 빨리 하시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재무인사이트 키스킴 전경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